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대표 강사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9월 11일에 있는 시험을 대비해서 제가 몇 가지 청취 팁과 문제를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청취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상생활 관련 문제가 될 텐데요. 이게 바로 이제 청취 문제잖아요. 사실 병음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중국어 한자가 나오는데 우선 문제를 처음에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바로 핵심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90% 이상의 문제들이 다 나오는 단어 그대로 캐치했을 시 정답이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A, B, C, D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다 읽기에는 사실 문제와 문제 간격이 10초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 문제 풀고 다음 문제 준비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읽기에는 没有时间.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돼요? 키워드만 쏙쏙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너무 쉬운 그들이라든지 뭐 샹취라든지 이런 것들은 키워드가 되지 않겠죠. 좀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단어들, 그다음 얘만 갖고 있는 거 이런 거를 키워드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他们要换窗帘. 자, 여기서 파란색으로 칠해 있는 부분 窗帘. 이거 여러분들이 캐치해 두시면 되겠죠. 窗帘. 의미는 아직 중요하지 않습니다. 窗帘. 자, 두 번째. 他们想去滑雪.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滑雪. 네, 이렇게 키워드를 잘 읽어두시면 좋아요. 자, 세 번째. 下水道漏水. 다시 한번. 漏水. 네, 이거 키워드 잘 읽어두시고요. 자, 마지막. 他们要换灯. 다시 한번. 换灯. 네, 이거를 키워드로 삼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읽어주셨다가 캐치만 하셔가지고 이제 청취 문제 듣다가 소리가 일치한다. 그럼 그거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관련한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지금 소리 좀 기억하셨죠? 그것 중에 혹시 일치하는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冬天到了我们该换个厚一点的窗帘了. 窗帘 여기 나왔네요.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A에 썼던 窗帘이 되겠죠. 의미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상당히 많은 다수의 문제들이 소리가 일치하는구나 이런 일치형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HSK 5급을 공부하실 때 한자의 의미뿐만 아니고 소리까지도 기억하시는 연습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천천히 본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冬天到了, 뭐가 되었다? 겨울이 되었다. 我们该换个厚一点的窗帘了. 자, 우선 该了, 该하고 를을 함께 쓴다면 이该는 여기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뭐뭐 할 때가 되었다 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我应该回家 하면 당위적으로 봤을 때 나는 마땅히 집에 가야 돼 이런 뜻인 반면에 어머, 이제 빨리了, 벌써 8시가 되었네? 我该回家了. 무슨 뜻? 이제 집에 갈 때가 되었어. 이런 식으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뭐뭐 할 때가 되다. 이럴 때는 该了를 쓰는 거예요. 자, 이제 뭐 할 때가 되었어요? 换 하면 바꾸다 라는 뜻이죠. 厚 하면 무슨 뜻입니까? 좀 두껍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두툼한 무엇으로? 窗帘 바로 커튼이 되겠죠. 커튼으로 좀 바꿀 때가 되었어요. 자, 이窗은窗户, 창문인 거 다 아실 테고요. 자, 리엔자 안쪽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헝겊 진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문 앞에 걸어두는 헝겊. 그래서 커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두꺼운 커튼으로 바꿔야겠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那么周末去商场看看吧. 자, 그러면 주말에 去商场 상점에 가서 아니 백화점 가서 좀 看看吧 봅시다라고 제안하네요. 자, 문제 볼게요. 根据对话, 대화를 근거로 下列 아래 열 중哪项 어느 항목이 正确, 정확합니까? 해서 본문 내용과 일치하는 거 찾는 거죠. 그래서 보기 보시면 他们要换窗帘, 그들은 뭐 하려고 합니다? 커튼을 교환하려고 합니다. 소리가 일치합니다. 정답 그래서 A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볼게요. 他们想去滑雪. 자, 이 화는 미끄러지다 라는 뜻이고요.雪는 눈이죠. 그래서 눈 위를 미끄러진다 라는 얘기는 바로 스키를 타다이고요. 금년 초반에 어떤 그림이 나왔습니까? 바로 스키 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쓰기까지 암기를 해둬야 될 단어가 되겠죠.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下水道漏水인데요. 이漏자를 보시면 물인데 어떤 물이? 빗물이 어디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물이 새다, 누수되다 라는 뜻이고요. 집 관련, 가정 관련해서 맨날 새는 곳은 바로 앞에 있는 下水道 바로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누수되니까 빨리给房东打电话 집주인에게 전화해라.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청취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마지막 他们要换灯,灯은 무엇이죠? 바로 전등, 등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등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문제로서 얘가 이제 정답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일상생활 관련해서 다양하게 나오는 다른 표현들은 무엇이 있나요? 잠깐 공부하고 짚는 그런 시간이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 窗帘 방금 말씀드렸듯 커튼이고요. 커튼하면 교환하고 바꾸다라는 환하고 많이 쓰였죠. 다음은 양탄자 카페트인데요. 띠탄이고요. 이 띠탄이라는 단어는 한자 보시면 왼쪽에 땅지가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털모자가 있습니다. 그 땅에 깔아놓는 털 바로 뭐예요? 카페트인데 사실 이렇게 이제 양탄자 카페트를 수업시 알려줬던 어떤 학생이 선생님 시대가 원이라고 할때 양탄자예요. 러그 바로 러그가 바로 이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단화 말하다 할 때 말을 담자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얘가 소리를 담당하겠죠. 그래서 띠단 하면은 바로 카페트가 되겠어요. 다음 방금 말했던 샤水道 바로 하수도이고요. 이 하수도가 나오면 漏水 누수대라는 이야기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음은 装饰하고 装修가 나오는데요. 装饰 같은 경우는 장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집이 되게 예쁜데 아니면 또 깔끔하지만 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집을 장식한다. 뭐 이런 뭐 공예품 같은 거 사다가 우리 집을 좀 장식하려고 이런 이야기가 5급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자, 그렇다면 装修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인테리어하고 처음부터 이제 집을 꾸미는 걸 얘기하는데 정말 대다수의 많은 지역의 집들이 처음에 이제 집을 딱 요새는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쁘게 꾸민 집들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딱 봤을 때 정말 천정이나 벽이라든지 바닥이 온통 시멘트인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새로 산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좀 뭔가 이렇게 개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집을 인테리어 하다라는 装修가 많이 나오니까 가정 관련해서 일상생활 관련해서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들이다 표현들 생각하시고 잘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은요, 다양한 장소 및 상황입니다. 자, 지금 ABCD만 딱 보셔도 이거는 장소구나라는 느낌이 딱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5급 시험 문제잖아요. 4급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服装店, 그 다음 B는요, 高速公路上, 그 다음 C는요, 健身房, 그 다음 마지막 지창이라고 당연히 단어의 도금을 할 줄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4급은 직접적으로 나와요. 我去机场. 그럼 이제 문제가 他想去哪儿? 근데 어디 가려 합니까? 他去机场.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5급은 좀 더 난이도라는 걸 좀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한 표현들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듣고서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은 어디에 가려고 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소들을 보실 때마다 이 장소에서는 어떤 동작 혹은 어떤 사물 혹은 어떤 사람이 나올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예측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服装店인데요. 服装하면 옷, 의상이죠. 그래서 옷가게가 되겠습니다. 옷가게 하면 많이 나오는 거 당연히 뭐 이제 试试 입어보다라든지 뭐 多少钱 이런 것도 있겠지만 5级考试嘛. 5급 시험이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그죠? 너무 기초적인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간 난이도 있는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있는 단어는 搞优惠活动. 优惠活动하면 바로 우회 활동, 즉 할인 행사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할인 행사를 하다라고 할 때 요 맨 앞에 있는 대동사인 搞를 좀 많이 쓰죠. 搞.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搞优惠活动. 바로 할인 행사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요. 优惠券인데요. 이 优惠가 바로 우대 혜택이었죠. 그런 걸 주는 어떤 증서로서 바로 할인권, 할인 쿠폰이 바로 优惠券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会员卡. 카는 뭐刷卡 할 때 다 아시고 会员卡는 멤버십 카드, 바로 회원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급받아 할 때는 빤을 좀 많이 쓰기도 하죠. 자, 다음은 交换, 교환하다와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 해서 이제 환불하는 건데 읽어보면 退货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退货. 다시 한번 退货. 뭔가 침을 이렇게 뱉는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강하게 退货. 호어가 물건이잖아요. 백화점 할 때 百货商店. 그래서 반품하다가 退货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대화 속에 이런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들으면 저거 지금 상점이 있겠구나. 옷가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출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장소는 어디였나요? 高速公路上인데요. 高速公路가 바로 무엇입니까? 고속으로 달리는 공공의 길, 바로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도 우리 5급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 고속도로 관련한 표현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선 처음에 服务区인데요. 服务는 뭐죠? 바로 서비스죠.区는 어떤 구역,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구역이라는 것은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를 服务区라고 합니다. 服务区.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중국은 엄청 크잖아요,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막 어떨 때는 몇십 시간, 몇십은 아니고 열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혼자 운전한다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겠죠. 그래서 중간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너 벌써 你已经开了5个小时了. 너 벌써 5시간째 운전하는 중이잖아. 너무 피곤하니까 我们轮流开车吧. 우리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자라는 얘기로 나오거든요. 바로 이 轮流가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며 라는 뜻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 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疲劳驾驶 바로 이 피로 운전 때문에 여기 이제 붙였어야 돼요. 疲劳驾驶 피로 운전하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지 말라고 轮流开车 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 내용들. 다음은 健身房입니다. 健身房의 健은 이제 몸을 건강하게 한 뜻이죠. 그래서 몸을 건강해주는 방, 바로 어딜까요? 헬스클럽이 바로 健身房이에요. 자, 그러면 健身房 관련해서 또 어떤 표현들이 나올까요? 자, 우선 教练인데요. 教练은 동물 보시면 바로 교련입니다. 교련이라는 건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마다 교련 수업이 있었는데 혹시 있으셨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교련은 그게 아니고요. 바로 트레이너 혹은 코치를 바로 教练. 자, 읽어보자. 시작. 教练. 다시 한번. 教练. 네, 바로 코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나면 평상시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떻죠? 제가 바로 그런데요. 조금만 운동을 해도 막 삭신이 쑤셔. 너무 아파.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중국어로 뭐라 하냐면 腰酸背痛이라고 합니다. 腰酸背痛. 자, 우선 야오는 어디입니까? 바로 허리 요자죠. 요통할 때 그 허리 요자예요. 그 다음에 이 빼이는 바로 등 배자죠. 등이에요. 그러면 허리가 酸하다는 얘기는 이제 음식 맛으로 시달인데요. 바로 시큰거리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빼이통 같은 경우는 등이 아파요. 그래서 이게 바로 허리가 쑤시고 등이 아프다. 바로 삭신이 쑤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동을 내가 평소 안 해가지고 야, 腰酸背痛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真后悔平时不锻炼 평상시 내가 단련하는 게 정말 后悔 후회돼. 이런 내용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근육과 관련한 두 가지 표현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인대가 어떻게 돼요? 파열되거나 늘어나죠.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왕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럴 때. 그래서 그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肌肉拉伤이 많이 나오죠. 肌肉는 여기서 여러분 좋아하는 그 닭고기가 아니에요. 肌肉는 바로 근육이고요. 라가 뭐죠? 라. 다 이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늘어나서 상 다치는 거니까 바로 인대가 늘어나다. 근육이 파열되다 할 때 이거 쓰시면 돼요. 반면에 이렇게 야 삐끗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삐끗하다 할 때는 이렇게 트위스트다, 꼬이다라는 니오를 씁니다. 그래서 니오상 하면 바로 근육이 접질리다, 이게 삐끗하다 이러는 상처가 되겠고 못 믿겠지만 이거 다 5급 단어이며 당연히 시험에 다 나왔던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장소적인 면에서 健身房에서 발생한 일은 아닐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장소는 어디였나요? 바로 찐창 공항이었죠. 사극 같은 경우에는 찐창 하면 맨날 뭐 페이지 뭐 아니면 뭐 정주어 좀 어렵게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지페이라든지 이륙한다 아니면 짱로 착륙하다 요 정도인데요. 거기에 플러스 5급시 하면 어떤 것들이 나올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떵지파인데요. 떵지는 무엇입니까? 이 떵자가 바로 오를 떵지는 페이지 그래서 비행기에 올라가는 파이 팻말 바로 탑승권이 떵지파입니다. 자, 그렇다면 떵지거는 뭐죠? 바로 탑승구 비행기를 타 올라가는 거기. 그래서 탑승구가 됐고 문. 그 다음에 빤지 보시면 바로 전기 항공편 그래서 이제 비행기 편을 빤지라고 하시면 돼요. 다음은 정커 바로 승객이고요. 그 다음에 티켓 중에서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티켓하고 한 번만 가는 티켓이 있잖아요. 왕복 티켓과 편도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왕복표는요. 왕판 이게 바로 왕복하다죠. 그래서 왕판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딴청은 호딴자에다가 이게 과정정자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가는 티켓 그래서 편도표를 바로 딴청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한 4가지의 장소와 각각 장소별로 나올 수 있는 주요한 표현들 이런 것들 같이 봤고요. 그럼 관련 문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관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 보실게요. 남자의 말부터. 你好,我不小心把我的登机牌弄丢了. 아미야, 남자인데 제가 너무 여자처럼 같다. 그죠? 다시 한번 감정설을 해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你好,我不小心把我的登机牌弄丢了. 네, 저 남자 같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不小心 하면 부주의하여 조심하지 않아서라는 부사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조심하지 않아서 바을르 멋을 저의 떵지파이 제 탑승권을인데요. 자, 우선 받자문이 나왔는데 우선 쓰기 시험은 아니지만 우리 5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받자문 문제가 바 대신에 무엇으로도 많이 나옵니까? 바로 찌앙으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십시오. 을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탑승권을 농 띄올라 어떻게 하다가 대동사죠. 구제 해석할 필요 없는 띄올라 잃어버렸습니다. 징님, 帮我重新办理一张. 자, 징님 뭐 해주세요? 부탁하는 표현이죠. 저를 도와 종신하면 다시 재차. 빨리는 처리하다, 수속 같은 걸 밟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한 장 더 처리해 주시죠. 한 장 더 발급해 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하니까 여자가 没问题, 문제 없어요. 请出示一下您的身份证. 자, 이렇게 신분증이 나오면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함께 쓰인 동사가 뭐냐면 출시라는 바로 이 出示가 되겠어요. 出示.
보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당신의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인데요. 자, 요 단어들 속에 이 대화들 속에 장소를 유추하게 해주는 단어는 사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무엇이죠? 등지파이, 바로 탑승권이었습니다. 요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장소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장소를 보시면 이 장소별로 어떤 단어들이 아니면 어떤 주요한 표현들이 나올지에 대한 미리 예측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시험장에서 그거를 막 유추하기에는 이제 라이브질러 이미 늦었습니다. 평상시에 이 장소 나오면 뭐가 나올겠나? 사람은 뭐가 나오겠구나? 사물은 뭐겠구나? 동작은 뭐겠구나? 라는 이런 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선 정답은 무엇이에요? 정답은 찔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일상생활과 그리고 이제 장소에 대한 다양한 상황 및 표현들을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에 앞서서 이제 시험이 지금 일주일도 안 넘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이제 대답은 뭐냐면 쓰면 잠겨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쓰기에는 정말 라이브질러 이제 늦었습니다. 지금 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1300개의 그 단어들을 열심히 읽으면서 내가 읽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눈으로 익히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앞으로 남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시험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리고 따페이 구조 아시죠? 예를 들면 경쟁하면 치열하다 이런 식으로 짝꿍되는 단어들을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HSK 시험 준비에 아무튼 매원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 시험 보시는데 또 이렇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찌아요. 짜이찐.